가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다투되겠죠. 삶의 가치, 비즈니스의 가치.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가치가 지금 2000년 전에는 가치가 돈이었거든요. 돈. 저 지금도 돈. 뭐 지금도 돈이지만 돈을 벌어서 뭘 할 거냐 이런 물어보면 그때는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벌었는데 지금도 물론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돈 못 벌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물론 돈이 필요는 하지만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 행복을 실현을 하는 욕구가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강해진 이유가 지금 질소 비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과학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특정한 이 소외된 지역 말고는 굶어 죽는 인구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게 노는 거거든요.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의 현재는 가치는 뭐냐? 이게 이제 감성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아이폰 가지고 이 대박을 쳤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기보다 이 가치의 변화를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가격싼 휴대폰을 좋아했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품질이 좋은 휴대폰을 좋아했었는데 성능이 좋은 지금은 사람들이 가지고 놀기에 재미가 있어야 되고 나이스하게 보여야 되고 이런 데 더 관심이 있다 그죠. 그래서 아이폰 사는 사람들이 가격 싸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품질이 좋아서 사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은 이미 가격과 품질을 가지고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대는 지났죠. 이미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현재 스티브 잡스가 그 변화를 읽고 디자인으로 이제 선물을 그런 거죠. 사람들한테 디자인, 나이스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를 주고 앱스토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말씀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가치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자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뭐 최근에 뭐 그런 게 생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제 다 있던 이야기인데 그게 시대가 지금은 그걸 진짜 실현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대가 된 거죠. 시대가. 그래서 뭐 옛날부터 잘 안 통하던 그 방법들을 지금 하면은 이제 잘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중국? 최근 10년간 가장 한국 아니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잘했다고 아시잖아요. 근데 이전에 잘한 거는 뭐 가뭄에 콩나듯이 뭐 이렇게 히트쳐서 잘한 거고 지금 최근 10년간 그 하여튼 어마어마한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그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뭐 베터플레이스라는 회사가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 전기 자동차 주유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5군데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상용화에 성공을 하면 전 세계 주유소가 전기 자동차 주유소로 다 바뀔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졌음에도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뭐죠? 한 600km 이상 간대니까. 그러니까 충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전하는데 6시간, 7시간 걸려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충전했다가 다음에 중간에 하면은 거기 놔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아까 같이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람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제 우연찮게 그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제 기획을 한 거예요. 지금 감성의 시대고 집단 지성이 모여가지고 서로 재능을 나누면 지금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군대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에 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뭐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난 사람이 훈련하러 가잖아요. 우리 예비군처럼. 근데 훈련하러 가서 일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군대하고 예비군하고 일하고 이게 타이트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속이 처음에는 군대하고 제대하면 다 흩어져 있을 텐데 그게 이제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베터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그 해결을 한 사람이 파일럿이 해결을 했답니다. 그 팀을 기획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각 분야의 사람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야 전기사님표 되는 방법을 찾아봐라. 허간날 이야기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 통째로 뺐다고 뽑으면 되는 걸 뭘 고민을 하냐 이렇게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한대요. 무기를 장착하는 게 아니고 무기 시스템 전체를 뺐다 하는데 그래야 시간이 단축하니 3분 걸리는 3분 통째로 뺐다가 통째로 따는데 거기 무기를 갖다 꼽으면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자동차 설계를 배터리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제 차가 쭉 오면 이렇게 밑에 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 쭉 가면 기계가 밑에서 쭉 들어갔다가 척컥 올려 척컥 빼면 자동적으로 배터리 시스템이 뺐다가 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는 이제 미리 충전해 놨다가 갈아 끼니까 3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배터리 충전기 가격이 차값의 반 정도 됩니다. 이제 생각을 뭘 했냐면 그러면은 배터리 충전기를 국가에서 투자해서 베터플레이스라는 회사를 민간하고 같이 만들고 그걸 전국에 주유소, 전기 주유소를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일반 차를 사는 사람은 배터리를 사는 게 아니고 차만 사는 거고 이 배터리는 빌려주는 거죠. 근데 빌려주고서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할 때 내는 돈이 이제 휘발유 값처럼 이제 돈을 내는 건데 통계산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기름값의 반이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수만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제가 뭐 옆으로 잠깐 빠졌는데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게 전투기 조종사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 이게 상용화되면 전 세계의 주유소가 특허권을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왜? 표준화가 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동안 그 베터 플레이스의 시가가 상용화 딱 들어가는 순간에 페이스북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회사가 수백 개가 지금 1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게 왜 기획적으로 만들어요. 기획적으로. 그래서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거를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거를 사실 옛날에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푸츠파 이래가지고 근데 성공을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 성공했던 이유는 지금 시대에는 이스라엘 밖에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성과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 실현을 하는 욕구가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체계가 맞는 데가 이제 이스라엘. 사실 후츠파 정신이라 그러는데 뭐 제가 지금 창업국가라는 책 번역하신 분한테 이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후츠파라는 게 옛날에 유태인한테 되게 안 좋은 말로 쓰여졌다 그러더라고요. 후츠파. 그래서 왜 우리 일본이 옛날에 조선진 한 것처럼 독일 사람들이 후츠파 이런 식으로 독하다, 뭐 근성이 있다, 지독하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안 좋게 쓰인 말인데 시대가 이렇게 싹 바뀌면서 최근 한 20년, 10년 사이에 이게 좋은 의미로 막 바뀌고 있대요. 후츠파라는 게. 그래서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지금 그분도 KT 부사장 하신 분인데 번역하신 분이 창업국가라는 책 번역하신 분이 KT 부사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지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벤치마킹에서 잘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라는 거죠. 왜? 인적 자원이 옛날에 유학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이미 생각이 돼서 정리가 돼 있고 문화가 사이에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은 이게 잘 안 먹혔는데 이게 감성의 시대 이런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고급 인력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지금 나왔던 얘기가 주역이나 이런 데 다 있던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서양인 걸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살짝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 핵심이 이제 스타디 봉사 협업인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스타디 봉사 협업이 아니고 의미가 많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디라는 게 학습을 통해서 옛날부터 하던 거거든요. 서당에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원수당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같이 있던 동료들하고 신뢰가 쌓이고 예. 그 다음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되고 신뢰가 쌓이고 그 다음에 같이 뭔 일을 도모를 하고 그러면은 뭐 도원거리 이런 것처럼 뭔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목숨도 걸고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맞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첫 번째 답은 드렸고 두 번째 답은 이거에서 뭘 얻느냐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는 사실 처음에 저도 이렇게 모임에 오고 막 할 때는 그냥 도구나 이런 거 좀 배워가지고 제 사업에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아직 아까 뭐 돈의 자유로워서 이제 감성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 오시는 분이 이제 돈의 자유롭지 못한 분이 많더라고요. 적밤에서. 그래서 보니까 협업을 하면은 팀과 시스템이 생기거든요. 이제 가정이 필요하지만 신뢰라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참여하시는 분이 신뢰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팀, 동료 그 다음에 오픈 시스템인데 아까 스타디 봉사 협업하는 게 오픈 시스템이거든요. 다 SNS 상에서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협력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예,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때 새로운 가치를 만들면 그게 수익 모델로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자라기보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 그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한 것처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이 블루오션이 되거든요. 남이 하는 거 따라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 안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트렌드에 아까 그런 시대에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잘만하면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배경 하나는 이 한 5만 불 GDP가 5만 불 이상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생협이 발달을 해요. 생활협동조합. 그러니까 이제 자급자족이죠.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이 우리나라의 옛날에 품앗이처럼 이렇게 하는 게 5만 불 이상의 시대에 이제 많이 노르웨이, 스웨덴, 뭐 옛날에 저기 노무현 대통령 뭐 벤치마킹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발달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지금은 이제 발달이 될 시점이다. 그래서 방향은 맞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제대로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먼저 가서 이제 괴롭잖아요, 먼저 가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참여할 필요는 없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소수 정예가 참여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혼자서 못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